자녀도 없고 가점도 24점밖에 안 되는 저희 부부가 어떻게 청약으로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짠짠되게 짜지 않은 짠테크. 안녕하세요. 짜지않은 짠테크 짜짠댁입니다. 저는 19년 4월에 결혼한 아직 아이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내 집 마련과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열심히 종잣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저의 첫 번째 목표였던 종잣돈 1억 모으기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오랜 시간 꿈꾸고 간절히 소망했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청약 당첨을 통해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녀도 없고 가점도 24점밖에 안 되는 저희 부부가 어떻게 청약으로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 부부가 청약이 당첨됐었던 그 과정과 당첨 전략, 그리고 공부했던 방법, 저희 부부가 가졌던 마인드까지 여러분께 오늘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부부가 왜 일반 매매가 아닌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당첨과 동시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 당연히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냐. 당첨이 안 돼서 문제인 거지. 당첨만 된다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을 청약으로 꿈꾸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한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자본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브랜드 있는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비록 제가 1억이라는 큰 금액을 모으기는 했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제가 원하는 지역, 제가 원하는 평형대를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청약은 제가 계약금만 준비할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약금은 이제 현금으로 준비를 하고 나머지 중도금의 일부와 잔금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세 차익이 큰 분양 물건들은 이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당첨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세 차익보다는 그냥 초기 종잣돈이 조금 들어가면서 3년 뒤, 비록 저희가 바로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만 3년 뒤에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 두 가지 특별 공급으로 넣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어쩌면 이 특공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고 저희 부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일반 매매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었지만 조급함을 잠시 내려두고 딱 2년간만 청약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남편과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책과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책은 청약의 기술, 대한민국 청약지도 단 2권의 책을 통해서 전반적인 개념을 잡았고 나머지는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당첨 전략이나 뭐 입지, 평면도 분석, 자금 계획까지 여러 채널들을 보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를 하고 특히 제가 임성배 TV라는 채널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입지나 평면도 분석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시는데 20년 동안 부동산 재테크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본인의 생각을 굉장히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채널이라서 제가 청약뿐만이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을 보는 그 시야를 넓히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재테크 마인드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도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또 윤테크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작은 계획, 뭐 분석, 청약 그 입지나 뭐 평면도 분석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채널이고 잼손 TV라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분양 공고나 이런 분양 계획 같은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놓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좀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던 채널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심 지역의 모집 공고가 뜨면 그 모집 공고문을 아예 출력을 해서 자세하게 정독을 했습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보지 않고 중요한 부분은 밑줄 쳐가면서 모르는 단어나 내용은 찾아가면서 누구보다도 내가 이 공고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고문이 보통 40에서 한 50페이지 정도가 되고 단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한국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정해져 있고 내용이 좀 반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공고문이 익숙해지도록 보게 된다면은 나중에는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의 당첨 전략은 한마디로 내 분수를 알고 욕심을 버리자 였습니다. 저는 진짜 청약 당첨이 정말 100%다 운으로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청약도 전략이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운도 좀 필요하지만 내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타입의 청약을 한다면 그만큼 당첨될 수 있는 행운 또한 같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특별 공급으로 청약 당첨이 되어야만 했어요. 왜냐면 저의 가점이 24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공급으로 넣었을 때는 이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청약을 넣기 시작해서 총 7번에 도전을 했습니다. 현재 수원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수원 지역은 당해 지역으로 넣어볼 수 있었는데요. 당해 지역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기회인데 이 천금 같은 기회를 2번 날려먹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 포레나의 경우에는 신혼 특공은 아이가 있어야지 당연히 당첨에 유리할 거라 생각해서 생애 최초 특공으로 넣었고 타입도 누구나 선호하는 판상형인 A타입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북선 렉스비아도 여전히 생초 특공을 유지를 했고 가장 작은 소형 평형대를 선택을 했지만 역시 또 A타입으로 청약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청약에 모두 떨어지고 나서야 그때 욕심을 버려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타입에서는 아이가 없어도 신혼부부 특공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생애 최초 특공 물량보다는 많고 혼인한 지 7년 이내에 신혼부부들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생애 최초보다는 경쟁률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평수가 작거나 구조가 안 좋은 타입의 청약을 할 때는 신혼부부 특공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48제곱미터면 방 2개에 거실 하나인 구조인데 자녀가 있거나 신혼부부인 분들은 아무래도 최소 59제곱미터 이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으로 48A를 넣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통풍이나 구조면에서 판상형 타입인 A타입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A타입을 선호를 하는데요. 만약 제가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타워형인 48B타입으로 넣었다면 생애 최초로 넣었어도 합격할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자랑했던 동탄역 청약에 2번 도전을 했습니다.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이때 또 하나 깨달았던 것은 로또 청약은 정말 로또 같은 것이다 였습니다. 로또 청약으로 내가 지금 바닥에 있는데 로또만 바라고 한 번에 엄청난 점프를 노리기보다는 내가 실거주를 할 수 있으면서 당장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곳이라면 청약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이후로 도전한 봉담 자이 라피네의 경우에도 경쟁률이 가장 낮은 타입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에는 성공을 했지만 생각보다 청약 통장이 많이 몰리면서 여기서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공고가 떴고 어떤 타입의 청약을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입지가 그렇게 우수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하락장이 오면 5구 B타입이 아무래도 다른 타입보다는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다른 타입에 비해 구조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주방이 굉장히 작았어요. 드레스룸도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블럭과 2블럭 모두 5구 B로 청약을 넣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무주택으로 있는 것보단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당첨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고, 두 번째로는 입지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가 실거주할 수 있는 곳이었고, 세 번째로 주방이 좁은 건 싱크대 확장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지만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서고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 주변 환경 또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청약을 넣기 전에 그 지역에 임장을 갔었는데요. 정말 주변이 좀 휑했습니다. 보통의 신혼부부라면은 인프라가 좀 갖춰진 곳, 그리고 구조도
타워형보다는 판산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5구 B타입을 넣는다면 당첨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용인시의 청약 공고를 분석해봐도 타워형이면서 신혼부부 특공에 넣는 것이 가장 당첨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 결과 이 블럭은 특공 미달이 되어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당첨을 확인할 수 있었고 1블럭 또한 경쟁률이 1.1이라 정말 운이 안 좋으면 탈락이었지만 만약 1블럭이 떨어져도 2블럭이 이미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결과를 기다릴 수 있었고 최종 결과는 1블럭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번에 청약을 넣어보면서 한 번씩 얘기를 했던 거는 우리 한 단계를 한 번에 도약하려고 하지 말고 한 계단이라도 올라서자는 거였어요. 한 번에 정말 좋은 입지, 정말 좋은 타입에 당첨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저희 부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단 하나를 올라섰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계단 하나, 그 다음 계단 하나를 이렇게 차곡차곡 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저희 부부가 처음에 꿈꿨던 그 단계에 도달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청약이라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넣는 이른바 묻지마 청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 부부는 모집 공고가 뜨면 묻지마 청약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정말 우리가 넣어도 되는 게 맞는가? 라는 물음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공고문을 살펴보고 그 주변 입지와 그 다음에 시세 파악을 먼저 했습니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분양가가 시세 대비해서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 우리가 실거주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나서 자금 계획을 세웠어요. 발코니 확장이나 옵션비를 포함해서 분양가를 봤을 때 우리 부부가 충분히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확인을 했고 이 모든 게 검증이 완료가 되면 그때 임장을 나갔습니다. 인터넷으로 항공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현장을 가야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청약하기 전에 현장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주변도 걸어보면서 우리 아파트와 뭐 근처 전철역까지는 거리가 정말 얼마나 되는지 한번 걸어보기도 하고 주변 학교나 상권은 얼마나 있는지 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주변 도로는 잘 정비가 되었는지 혹은 뭐 언덕은 없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임장까지 마치고 우리가 정말 청약을 넣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때는 이제 청약 넣을 타입을 결정하는 순간이 나와 있는데요. 이때는 가슴이 아니라 이 머리로 청약 타입을 고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누구나 좋은 타입에 넣고 싶습니다. 이 욕심이란 게 정말 끝이 없어요. 저도 정말 뭐 84 타입, A 타입에 정말 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이제 청약에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우리의 분수를 알고 최대한 욕심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가 어디에 넣어야지 당첨 확률이 높을지에만 포커스를 두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기존에 공고가 났던 다른 청약들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게 나을까 공고를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가 묻고 서로가 답하고 남편과 정말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물론 당첨될 때까지는 정말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내가 진짜 당첨이 되어야지 좋은 거지 언제 당첨될지도 모르고 당첨이 될 수 있는 것조차도 심지어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도전하고 떨어지고 다시 분석하고 다시 도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청약이라는 기술 하나를 배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년을 도전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은 그때 이제 집을 매매를 하고 나중에 유주택자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오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 온다면 그때 또 도전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도 제가 또 주저주절 말이 길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욕심을 비우고 계속 도전을 하면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시세 차익 몇 억? 10억? 정말 꿈만 같은 얘기죠. 그 꿈만 바라보고 아까운 청약 기회를 버리는 것보다는 시세 차익이 많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면 마땅히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 계단, 그 계단 하나를 오르면 여러분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른 세상이 반겨줄 거예요.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제가 최대한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짜지 않은 짠테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짠용!